got those two tracks. 돈을 받아야 되는 채무자가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의 주소지도 위장전입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받나요? 또 어떤 방법과 절차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4, 5개월이 흘러갑니다. 지난 4, 5개월 동안 많은 문의와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중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면서 거의 99%의 채권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겁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 채무자가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의 주소지도 위장전입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받나요? 또 어떤 방법과 절차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채권자들 뿐만 아니고 신용정보업계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부 다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정말 막막하고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만약 예를 들자면 백종원 씨에게 요리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 전화해서 음식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절대 몇 마디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아니고 신용정보업계에 일하는 추심 직원들도 항상 제일 어려워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무자한테 회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회수율을 높이는 저만의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 자료는 제가 2020년도 한 해 동안 사건을 처리하고 회수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달에 50건 정도의 사건을 해결한 겁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이 정도지 지난 15년 동안 1년에 1000건씩 회수를 해나갔습니다. 신용정보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제 실적과 회수율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회수를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신용정보회사 직원들 중 자신이 영업하고 자신이 추심하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한 달에 회수하는 건수가 10건 안팎이죠. 제가 그 5배 이상인 사건을 회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용정보회사 수만 명의 직원들 중 매달 꾸준하게 회수하는 건수가 저보다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수하는 사건 채무자들 중 80% 이상은 재산이 없고 자기 명의로 된 통장 하나 쓰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들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신용정보회사 직원들도 만약 10건의 신규건을 계약하고 의뢰를 받으면 한두 건 정도 상태가 괜찮은 거는 회수하겠죠. 1, 20% 채무자 상태가 괜찮은 거 추심하고 돈을 받는 건 일반인들도 몇 달만 배우면 손쉽게 회수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누구나 다 회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채무자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엄청난 신용불량에 허덕이고 있는 80%의 채권은 방문 한번 가지 않은 채 그냥 덮어버리기 일쑤죠.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 어떻게 돈을 받고 어떻게 회수를 하지 않은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제 회수 건수를 보여드렸다시피 분명 방법은 존재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습득하신다고 하면 당장 신용정보회사에 입사를 해도 매달 돈 1000만 원씩은 벌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유튜브를 통해 제가 20년 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저의 업무 방법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전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과 노하우는 돈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신용정보회사 직원들도 대한민국 성과급이나 실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남들과 경쟁하고 실적과 성과를 올리고 이런 일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업무 마인드는 비슷하니까요. 지금도 유튜브나 온갖 포털 사이트에 난무하는 100% 채권 회수하는 방법, 무조건 돈 받는 방법 이런 걸 아직도 믿으십니까? 정말 같지 않고 말 같지 않은 내용으로 현혹하는 방송들 자신 있으면 저처럼 계좌 까고 회수 실적 까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그런 유혹하는 듯한 방송으로 채권자에게 허황된 희망 고문을 하며 사람들에게 사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 단언컨대 얄팍하고 어떤 잡다한 기술로 그 사건과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방송이나 책에서 나오는 단기간에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그 방법대로 하면 과연 성공할까요? 세상에 절대 단기간에 성공하고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펴낸 책과 영상, 그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능력을 가지기 전까지 얼마나 무수한 실패와 공부와 경험을 했는지 알면 눈물이 날 겁니다. 그걸 일반 사람들이 책 몇 권 읽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존재하겠습니까? 돈을 회수하는 방법, 실적과 성과급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단 한 달도 기복 없이 꾸준한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 이걸 이뤄낼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방법을 요약해서 딱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노력입니다. 아직도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자면서 남들보다 성공하길 바라십니까?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또 좋은 기회가 올 거야 하면서 희망 고문을 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런 날은 안 올 겁니다.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노력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기회를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건 100% 확실합니다. 지금 이 힘든 시기에도 공부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며 다가올 기회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제치고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처절함입니다. 제가 한 번씩 어려웠던 가정 형편을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었다고, 아니면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6천만 원씩 벌고 몇 억씩 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축배를 터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또한 초심을 절대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공부하고 몸을 단련하죠. 그리고 고객과 만나고 방문하러 가면서 편의점 김밥을 사서 운전하며 밀어 올려 먹고 다닙니다. 어디 식당 들어가서 따뜻한 국물에 밥 한 그릇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태해지고 처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질 테니까요. 세 번째는 역지사지입니다. 채권자인 고객을 만나면 그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하는 것 가지고는 채무자의 상태를 100%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와 만나서 서로 얘기하며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발생 경위, 진행 상태, 채권자의 입장, 채무자의 성격, 주변 사항들을 전부 파악해야 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회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의뢰가 되더라도 채권자에게 전화 한 번 안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만큼 나와 우호적인 채권자의 마음도 잡지 못하는데 나와 적대적인 채무자를 어떻게 설득하고 합의하고 돈을 받겠습니까? 채무자한테 회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철저하게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역지사지로 채무자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채무자라고 하면 어디를 치고 들어오면 약점이고 아플까? 채무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성격이 어떤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등 채무자에 대한 생각을 하루 종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 어떤 눈빛과 말투로 대화를 진행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내가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네 번째는 실패와 공부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성과급과 실적으로 일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그냥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다고 절대 돈과 성공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복싱 선수 마이클 타이슨이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공부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상대방이 내가 공부한 거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와서 난처한 경험도 정말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그때 공부하며 노력하고 경험을 쌓고 성공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는 경험 없는 공부는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사업이나 투자로 인해서 깡통 차고 실패한 분들이 다시 일어서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죠.
하지만 실적과 성과급으로 일하는 우리는 매일 다른 사건, 매일 다른 고객, 다른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리스크가 없으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게 너무 큰 장점이고 그게 제가 이 일을 제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실패하고 공부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일 말입니다. 실패, 경험, 공부 이 세 가지의 패턴이 우리의 성공을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긍정입니다. 우리 일은 90%가 실패로 시작됩니다. 그런 실패가 몇 달, 몇 년 이어지다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포기하고 또 포기하며 직장을 옮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막상 나이는 먹었는데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당신의 불평과 불만을 들어줄 회사는 절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차라리 긍정과 행복하다는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와 상황에 있던 그 자리는 자신이 과거에 걸어온 결과입니다. 분명히 된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꽉 막힌 터널처럼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 같지만 분명 밝은 세상이 조금만 더 가면 100% 나온다는 겁니다. 그 밝은 세상이 오면 그때 비로소 내 목소리를 내고 내 회사와 조직을 개편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5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업무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컨텐츠인 고수익 전문가 사관학교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저의 20년간의 모든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줄여서 고전사라는 명칭으로 정하고 마크를 달아둘 테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 움츠려서 내 미래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실 겁니까? 난세의 영웅이 탄생하고 어려운 시기에 부자가 탄생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움직여서 내 꿈을 쟁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움직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진짜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모든 걸 바쳐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항상 오늘이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의 오늘이 제일 자랑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노력이 앞으로 결실을 맺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내 미래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세상과 법은 만명에게 평등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우리도 그 만명에 같이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훈TV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